안녕하십니까, 순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관절 건강을 하는데요. 제가 관절 건강이, 저희 친정엄마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저도 진짜 살을 뺐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어제 그래도 좀 젊을 때라 가지고 높은 신발을 신고 힐을 신고도 막 다녔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힐에서 내려오고 나서 다시 힐로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무리가 올 만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살을 빼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12월부터 해서 확 14kg 정도가 확 빠진 거는 3개월에 빠졌고 나머지 3개월 동안은 계속 이렇게 살퐁살퐁살퐁 유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속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살이 빠졌지만 제가 살이 쪘을 때는 몰랐었어요. 내가 이만큼 관절에 무리가 되는지 몰랐는데 살이 빠지고 나서 우리가 삿포로 다녀와서 삿포로에서 너무 맛있는 게 많았었잖아요. 나름 조심한다 조심한다 했지만은 그래도 일단 먹자 하면서 막 맥주도 마시고 뭐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1kg에서 2kg 정도가 쪄왔어요. 근데 또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절 건강은 진짜 지킬 수 있을 때 지키지 않고서는 평생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관절 건강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나는 평생 젊음을 선택했답니다. 예, 관절이 건강했을 때 우리는 젊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할머니시지만 우리가 언니라고 불러도 될 만큼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막 찾는다고 해서 봤더니 이게 뉴스 자료에서 뭐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80이 넘었다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꼿꼿하게 여느 동료들과 별 차이 없이 걸어가는 저분을 보십시오라는 그 아나운서의 멘트가 있었는데 당연히 80쯤 되셨으면 당연히 뭐 20대, 30대 그런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는 걷는 것 자체가 불편해 보이고 뭔가가 좀 어색해 보이지만 무엇에 기준으로 했냐면 저희 엄마가 원래 81살이시거든요. 저희 엄마와 이분을 비교했을 때는 이분은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죠. 네. 저희 엄마도 진짜 낮은 신발에서 이렇게 다니셨지만 그래도 지팡이 없이는 힘드셔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힐이 한 5cm, 7cm 정도 되는 힐을 신으시고 다니신다는 것은 이분이 정말 이분은 정말 평생 젊음을 선택하셨던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죠. 그래서 이분은 한 50년 이상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승무원 일을 50년 동안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뭐 이분 사진 자료를 막 찾으려고 보니까 승무원들을 준비하는 그런 카페도 있잖아요. 그분들에서는 이분이 우상인 거죠. 우리도 계속해서 건강 관리를 해서 이분처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사랑하는 비행일을 하자 하면서 그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롤 모델로 될 만큼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자기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좋아하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거를 지켜내기 위한 그런 국리는 정말 정말 젊음을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나 승무원 직업이 좋았기 때문에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거죠. 그게 막 지팡이 들고 스튜디오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셨던 것이 바로 체중 관리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분은 평생 50년 동안의 시간 동안 이렇게 현직에서 멋있게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이렇지 않을까 하는데 자 그러면 내가 나의 70대 이후의 관절 건강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무릎을 쫙 펼친 상황에서 한쪽 오른쪽, 어딘 쪽이든 괜찮아요. 한쪽의 무릎만 펼치고 어떤 것도 뭐라죠? 이렇게 이렇게 힘을 주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 보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해보시면 저희 소비자들도 해보라고 하면 처음에는 지기 쉽게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뭐 70대 이후 하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진짜 막 기필코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냐면 재밌는 거는 25% 라이더를 계속하고 계신 60대 어르신들은 너무나 쉽게 일어나셔요. 그런데 아무 운동하지 않고 애 키운다고 집에 계시는 30대들은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아무런 그런 힘 주지 않고 팍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70대 이후에도 지팡이하고는 안녕하고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괜찮습니다. 뭐 내가 지금 30대인데 40대인데 50대인데 나 그럼 70대 어쩌 아직 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 강의를 잘 기억하신다면 절대로 지팡이 없이 끝까지 멋있게 살아갈 수 우리가 될 거거든요. 자, 관절염은요. 우리가 보시면 관절염 하면 퇴행성 관절염, 뭐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틱이 많이 꼬아져 있죠. 이렇게 화목이 많이 꼬아져 있죠. 그래서 얘는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내 막 공격해서 생기는 이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누구나 올 수밖에 없는 받아들여야 하는 슬픈 현실이죠. 근데 지금 뭐냐면 최대한 늦출수록 삶의 질은 올라가는 거죠. 자, 요 모습은 목욕탕 가시면 할머니들, 그죠? 목욕탕 가시면 할머니들 이 모습 많이 보실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O자형으로 되어 있는 이 모습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나?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오시면은 저런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나이가 되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노화라고 있습니다. 아까 나이가 들면 다 경험한다 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퇴행성 관절염 더 심해지고요. 두 번째는 연골이 마모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연골, 여기 연골이 이렇게 있는데요. 연골은 두께가 한 3mm 정도 아주 얇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연골들이 서로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부딪히게 되면 마모가 일어나겠죠. 부딪히면서 마모가 일어나고요. 마모가 일어나다 보면은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3mm 뭐 미리가 어느 정도인가 생각하시면 우리 또 열정이 많으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실 때 자리가 없으면 우리 뭐 바닥자리 앉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해보시면 어떠냐면 앉을 게 없으니까 내 가방에 있던 A4 용지 하나 딱 꺼내가지고 바닥에 깔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지금 강의 듣는데 우리가 뭐 움직이거나 이런 건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냥 1시간 동안 그 강의만 그냥 가만히 종이 위에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강의만 듣고 탁 일어났는데 종이를 보시면 종이가 막 거의 막 흐늘흐늘해져 있잖아요. 그거랑 우리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의 연골이. 근데 우리는 1시간 강의 듣고 버리면 되지만 우리의 연골은 평생 써야 된다는 것이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연골이 마모 이런 것도 비만과 관계되는 거죠. 이 3mm밖에 안 되는데 무거운 거예요. 계속 쥐어 누르는 거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무릎이 느끼는 하중은 내가 몸무게가 1kg가 증가했다? 그러면 곱하기 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1kg 증가했어? 그러면 내가 무릎이 느끼는 거는 5kg가 증가했다고 느끼고요. 제가 그때 삿포로 갔다 와서 한 2kg 늘어났다 했잖아요. 그러면 제 무릎은 10kg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얘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제일 처음 하는 말씀, 완전히 할머니가 아닌 이상 가면 하는 말씀이 다 있어요. 살 빼기서. 살 빼면 일단 나아. 이 얘기 하는데, 그거 누가 모릅니까? 살 빼는 거 다 알지. 살 빼면 뭐 무릎만 좋아지겠습니까? 온 데가 다 좋아지는 거 아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연골 마모도 있고요. 세 번째는 여성의 골반입니다.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더 많이 경험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우리는 출산 때문에 이제 이게 한 1.5배 정도 골반의 크기가 더 크다는 거죠. 크다는 것은 그만큼 무게를 더 차지하고 있고 무게를 더 차지한다는 것은 연골을 더 마모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자세입니다. 이 자세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게 맞죠. 요조숙녀 자세, 안방마님 자세, 방가사유상 자세, 팔레터 아낙네 자세, 샤론 스톤 자세 이렇게 여러 가지 자세들이 있는데 보시면 내가 좀 여기서 좀 많이 앉아 있는 자세들이 있을까요? 우리 거의 대부분 이제 샤론 스톤 자세를 좀 많이 좋아하시죠? 그리고 안방마님 자세도 좀 많이 하고 계실 거고 우린 또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가사유상 자세도 엄청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요런 자세들이 엄청 무릎
에는 무리가 간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90도 이상 관절이 꺾였을 경우에는 연골에 무릎이 무리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이거를 그때 이영진 대원님 강의를 듣고 나서 제 자세를 딱 찾아봤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자세가 운전하면서 우리가 오른발만 쓰잖아요. 왼발 안 쓰잖아요. 왼발이 자꾸 의자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삐뚤하게 앉아있는 제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된다 그럼 다리 내라라 하면서 근데 그게 그 자세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벌써 무리 관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골반까지 전체가 다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 자세가 편안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게 바른 자세가 불편하고 어딘가 뭐 이게 편한 자세가 이게 문제성이 있는 자세가 편하다는 것은 벌써 내 신체가 이게 많이 비틀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요거를 교정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 지수를 지키는 건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꽃보다 할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꽃보다 할배 할 때 그 이순재 할아버지, 박근영 할아버지, 신구 할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한 명 성함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요렇게 네 분이 같이 여행을 가는데, 앞에 요 세 분들은 평생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무릎이 안 아프신 거죠. 체중 관리도 하시고 하니까 뭐 여행을 너무너무 잘 하시는데 백일섭 할아버지. 백일섭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제 살이 찌고 하니까 배도 나오고 하니까 무릎이 안 좋아서 첫 번째 여행 갔을 때는 거의 못 따라가고 아 먼저 가라 하고 계속 남들 갈 때 기다리고 있고 구경하고 있고 돌아 있고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데 옆에 사람들도 다 그 할아버지 한 명 때문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 행복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같이 여행을 갔는데 다 재밌게 하하하 호호 다녀야 되는데 하고 있어봐 내 조금만 쉬었다 갈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는 사람도 힘들 거고 기다리고 아파서 아픈 사람들도 힘들 거고 그래서 이게 행복 지수가 점점 낮아지고 조금만 불편해서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출도 삼가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나의 행복 지수를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이 계속 더 악화되는 것도 이 행복 지수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초기 증상을 한번 볼게요. 무릎을 굽히기가 힘들다. 아직 이 증상은 없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붓는다. 뭐 이거는 뭐 야 때문에 붓는 건지 먹어서 붓는 건지 모르겠지만 붓기는 부어요. 그죠? 그리고 많이 걷고 난 후 통증이 있다. 통증은 걷고 나면 좀 아픈데 이게 문제는 2, 3일이 지속이 되는 경우 요거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보시면 되고요. 계단을 내려갈 때 불편하다.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앉았다 일어날 때 추임새를 부른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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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는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요거. 그리고 다리를 폈을 때 다리 길이가, 곧게 폈을 때 다리 길이가 다르다. 이런 거는 있고, 신발 내 다리 길이가 뭐 어떤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신발을 봤을 때 한쪽만 유난히 더 닳고 있으면은 그것은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증상인 거죠. 여기서 제가 몇 개가 있는가에 따라서 증상들이 더 심해지고 안 심해지는데 우리가 거의 지금 한 개에서 한 두 개 정도는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반드시 지켜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그러면 이 연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요 그림을 한번 잘 보시고요. 보시면 콜라겐이 있어요. 콜라겐이 있는데 우리 뼈가 막 나무가 되었다든지 나무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스테인레스 아주 강한 이렇게 우리 뼈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서로 막 부딪히면서 나무로 되어 있으면 계속 부딪히다 보면 불이 날 수도 있을 거고 스테인리스 경우에도 서로 뭐 부서지고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뼈는 그렇지는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 뼈에는 이렇게 콜라겐이라는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뼈와 뼈가 부딪히려고 할 때 이렇게 퐁퐁 떨어뜨리는 이 스프링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콜라겐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연골인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골은 3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꼭 보석처럼 다루어줘야 되는 게 얘네들은요. 여기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소 공급이라는 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재생이란 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골은 한번 손상이 되면 계속 스트레이트로 가는 것이지 중간에 멈추고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손상되지 않게 최대한 낮춰야 되는데 저희가 이 강의를 하고 나서 저희 파트너 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넘어져가지고 연골이 이제 찢어진 거예요.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이제 이제 대학 가기 전에 수술을 하게 됐는데 계속 이제 이거 홈미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병원에서 왜 전화 와요? 그러니까 연골 재생 주사를 맞춰야 되는데요. 그게 무슨 주사냐니까 무슨 DNA DNA 주사인데 그 DNA 주사의 목적이 뭐냐니까 연골을 재생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했는데도 계속 병원에서 그렇게 전화가 오니까 이제 이분도 공부는 공부인데 너무 계속 병원에서 이건 치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꼭 맞으셔라 했다고. 근데 어머니가 빨리 이게 말씀 안 해주시니까 왜냐면 얘는 비급여거든요. 그 주사는 비급여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래서 말씀 안 해주시고 의사 선생님이 자꾸 물으셔가지고 저도 계속 전화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했는 거죠. 대부분 엄마들 어때요? 당연히 맞춰주세요 했는데 이분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날 저희 항상 그 홈미팅 참석하시는 간호사분이 있는데 그날은 못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해보자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뭘 하셨냐면 그거 맞출 필요 없다고. 병원 치료에 그거 비급여죠라는 거예요. 비급여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병원에서 돈 챙기기 위한 거니까 그거 맞추지 말라고. 꼭 필요한 치료면 그냥 원래 보험 적용이 되는 건데 그 비급여로 나가는 거는 병원 자체에서 자기들 돈 버는 거니까 꼭 안 맞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공부와 그 간호사님의 또 확신에 있는 그 말로 이 친구가 이거 맞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제품들을 먹고는 지금 아주 건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골은 절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보석처럼 다뤄야 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콜라겐과 이 보석, 콜라겐이 있고 이 연골이 있지만 이 주변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프리테오글라칸이라는 친구입니다. 얘는 GAG 해가지고 여기에 케라틴, 히알루론산, 콘드로이친 이런 게 있는데 요 세 개를 잘 보시면 홈쇼핑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동안 케라틴 엄청 이야기했었고 또 한동안은 히알루론산 하더니 요즘 또 뭐예요? 콘드로이친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건강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제일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그냥 유행에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 공부를 해놓으시면 제일 좋은 점은 이 아이들이 원래 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왕이면 이거를 중에서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복합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건강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저랑 매일 이렇게 한 시간씩 만나서 수다 떠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게 엄청 생활의 팁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요를 세 가지들이 어떻게 수분하고 결합을 했을 때 뻥뻥뻥뻥뻥 늘어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 그 아이들 기저귀 있는 그 겔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평평하지만 소변을 만남과 동시에 이 겔들이 빵 넘쳐나면서 소변이 밖으로 새지 못하게 꽉 잡아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GAG도 이 프리케오글라칸도 수분을 만남과 동시에 이렇게 팍 팽창하면서 내 체중의 6에서 8배까지 완충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푹 부딪혀도 뿅 하고 튕겨날 수 있는 그런 완충 효과를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물 섭취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물 얼만큼 먹는데? 대부분 물 얼만큼 먹어요? 하면 많이 먹는다 하세요. 그래서 보면 자 그러면 물 얼만큼 먹는지 한번 가져와 보여요 하면은 거의 이렇게 컵이 있으면 한 요만큼 가져와서 요거 한 대여섯 번, 일곱, 여덟 번 먹어요 하는데 이 일곱, 여덟 번 먹어봤자 요게 한 800ml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 많이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먹는 물은 얼만큼 먹어야 되냐면 내 몸무게 곱하기 0.033을 드셔야 돼요. 내 몸무게 곱하기 0.033이면 몸무게가 많으신 분들은 막 2.5리터 막 이런 나오고요. 사, 어, 1.5리터 정도 나오려 하니까 몸무게가 한 46kg 정도 되니까 1.5리터만 먹으면 되대요. 예. 그런데 제 같은 몸무게는 2.5리터만, 아유, 3리터 아닌 게 어디고 할 만큼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는 물이 엄청 적은 거예요.
많이 드시고요. 물 많이 드시는데 또 뭐냐면 커피는 진짜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커피 한 잔이 내 몸에서 물을 막 8배를 빼간대요. 8잔을 빼간다고 하고. 최고의 적은 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피는 가능하면 안 드시고요. 이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점점 이제 뭐도 공감하시냐면 요실금도 같이 경험을 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안 그래도 다리가 불편해가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이 요실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요실금에 보니까 뭐 수술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아프대요. 그렇게 아프다 하거든요. 아프면, 그러니까 한 번 아프면 평생 괜찮아니까 아니, 또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수술도 못 하겠네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일단은 카페인 중에서 커피만 좀 끊으셔도 요실금에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커피, 우리 관절 그리고 요실금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커피는 최대한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리테오글라칸이 유액, 수분을 흡수하면 스폰지처럼 겔이 형성돼서 평정해서 연골이 딸지 않는다. 이거를 만드는 게 이 프리테오글라칸을 만드는 게 뭐라고?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그럼 어디 있냐면 우리가 먹는 제품이 다 들어있다는 거. 또 한번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리코사민을 글루코사민 있잖아요. 이 글루코사민이 우리 제품의 이 주재료인데요.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 GAG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리노사미노글리칸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 뭐 어려운 말이라서 아무튼 먹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먹으면 좋다는 거고. 그래서 글리코사민을 앞에 있던 얘네들을 내가 하나 다 따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글루코사민 하나 딱 드시게 되면은 물을 잘 드시게 되면 프리테오글라칸이 잘 구성이 된다는 거 요거 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연골 세포를 보호하고 손상하고 탈수를 방지해 주는 것도 글루코사민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프리테오글라칸의 합성을 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미는 글루코사민이 없어요. 그죠? 조인트 가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조인트 가드의 주 성분이 바로 글루코사민이고요. 보시면 글루코사민도 종류가 많습니다. 단백질로 만든 염산기의 글루코사민도 있고요. 탄수화물로 만든 황산기의 글루코사민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왕이면 관절 건강은 살을 빼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약 먹으면서 내 관절도 좋아지면서 살도 찌지 않게 하는 게 어떤 것이냐? 당연히 염산기 단백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 조인트 가드는 이 염산기에 글루코사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셔도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이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주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식이유황 MSM인데요. 이 식이유황은 유황이란 자체가 이런 염증을 제거해 준 효과가 탁월한 거죠. 근데 우리가 황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잔인하죠. 이거를 동물에게 먹여서 동물이 묵고 그걸 지가 다 흡수시키고 나면 그걸 우리가 이제 동물을 먹는 이런 건데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유치원에 있었거든요. 유치원에 있었는데 유치원에 보면 이제 막 이렇게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오시는데 제보고 이제 원장 선생님하고 원감 선생님 명절쯤이었나 봐요. 선물 준비했냐는 거면서 아니요 준비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유황오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유황오리 왜 준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장 원감 선생님이 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관절 건강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분들 관절 건강 좋아지라고 염증에 좋아지라고 유황오리를 준비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유치원에 있을 때니까 벌써 15년 전이거든요. 15년 전인데 그때도 5만 원, 6만 원 한 마리에 그러면 지금도 엄청 비싼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거를 계속 매일 유황오리를 먹을 수가 없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식이유황 자체가 이 조인트 가드에 들어 있어서 우리가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또 제2 콜라겐이고요. 염증에 좋고 통증에 대한 불편감을 제거해 주는 거죠.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얘가 이 식이유황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몸에서 이 여성 호르몬은
몸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 항상 신경 쓰는 친구 중에도 얘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 몸에 조골세포도 있고 파골세포도 있습니다. 조골세포는 뼈를 이렇게 만드는 세포라면 파골세포는 필요 없으면 샥샥샥샥 없애져라 하는 건데 이게 조골세포가 만약에 100이고 파골세포가 130이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는 것보다 없어지는 게 더 많은 게 되면 여러 가지 퇴행성 관절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거 조정시켜 주는 것이 바로 여성 호르몬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파골세포가 나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빨리빨리 버려야지 하는 거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여성 호르몬이 하는데 문제는 여성들이 폐경이 지나고 나면 이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파골세포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나 하면서 이 몸속에 내가 이런 거 필요 없네 하면서 뼈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네, 막 없애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역할을 이 예전에 했던 여성 호르몬이 하는 그 역할들을 이 바로 식이유황이 파골세포가 막 정신없이 움직이려는 거를 진정시켜준 역할을 바로 식이유황이 하는 것다는 거죠. 그래서 퇴행성 골다공증까지 이런 예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하셔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조 성분들이 있습니다. 보스웰리아 있거든요. 상어, 용골 이런 거고요. 얘는 인도에서 옛날부터 쓰고 있던 천연 진통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얘도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가져갔던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모략인데요. 우리 프랑킨센스 오일 있죠? 그 오일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그 오일 그 클래스를 본사에서 하는 걸 들었었는데 그 이집트 사람들 이렇게 화장을 막 이만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게 프랑킨센스 보스웰리아를 태워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 거래요. 얘네들이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막이니까 모래바람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깊숙하게 칠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주술적인 의미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1차적인 목적은 모래바람에서 이런 먼지에서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 이 보스웰리아를 태워서 이렇게 화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미라를 이렇게 해주는 부패를 방지시켜주는 역할도 그걸 했던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가져갔던 것 중에 그게 바로 모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몸에도 좋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조인트 헬스에도 이게 당연히 보스웰리아가 들어가 있겠죠.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드시면은 약 효과가 너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요걸 보시고 이제 또 조인트 헬스 주문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요. 그리고 우리 과일 건조 혼합물 비타민C 보시면 항산화 작용인 거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도와주는 것이 이 바로 비타민 C의 역할이거든요. 요것도 필요하고 히알루론산은 피부 건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게 되면 피부도 촉촉해지죠. 어르신들 보시면 피부 건조증이 많이 심해지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애가 세 명이에요. 제 애가 세 명인데 제가 아메를 하면서 애를 이제 다 저도 낳고 키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거의 애들 어렸을 때는 저희 애들을 다 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이 너무너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이제 아메를 딱 하고 제일 공부해서 제일 먼저 드셨던 것이 바로 그때는 조인트 가드니까 글루코사민 꼭 챙겨 드시고 그다음에 조인트 가드 꼭 드시고 지금은 이제 그 골든팩을 꼭 드시고 오메가3는 메가로 드시고 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관절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항상 대구에서 병원에 약을 지어드려요. 왜냐하면 어르신이기 때문에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데 그 약이 너무 재밌게도 10년째 약의 용량이 변함은 없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시냐면 어머니 좀 어떠세요? 그러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하는데 용량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게 현미경이라든지 초음파 이런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이 계속 그걸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 친구들 엄마, 제 아는 언니들 엄마들이, 친정 엄마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두 쪽 무릎을 인공 관절을 다 바꾸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는 아직까지도 그 수술하지 않고도 괜찮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한 2년 전에 경주에 있는 병원을 모시고 갔는 거죠. 그래서 대구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어서 엄마 경주에 있는 병원 가봐요. 갔더니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니까 연골이 그냥
종이장 날리듯이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신났죠. 아싸, 수술 한 건 생겼다 싶으셨겠죠. 그래서 어머니 이러시면서 큰일 난다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내 곧 죽을 건데 만다고 수술해요. 내 아픈 거 싫어요. 이러는 거죠. 우리 엄마가 이제 완강하시니까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해보러 가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가가지고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싹 했는데 초음파가 너무 깨끗한 거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네. 분명히 연골이 그만큼 휘날리면은 안에 염증이 엄청 많아야 되는데도 염증이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건강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어르신들 연골 주사, 히알루론, 뼈 주사 이런 거 엄청 맞으시거든요. 이게 연골 주사라고 맞는데 히알루론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연골 보호 목적이고 회복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요즘 조금 심각한데 이걸 잘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 게 제 소비자 어머니가 갑자기 수술하신대요. 그래서 왜 수술하셔야 하니까 당연히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뼈 주사를 맞으셨는데 이 뼈 주사의 부작용으로 염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폐혈증 증상까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걷지를 못하셔서 인공관절을 연골을 다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노 했는데 저희가 단골로 가는 식당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연세 드신 어머니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은퇴하시고 아드님한테 이제 이 가게를 넘겨주시고 이제 어머님은 쉬시는갑다 하고 했는데 한 몇 달 뒤에 다시 갔더니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제 가게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니까 아이고 그래 그때 보니까 자기도 친정 엄마 계시던데 엄마 절대 뼈 주사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뼈 주사 맞으면서 그게 병균이 잘못 들어가서 똑같은 폐혈증 증상이 와가지고 연고를 다 바꾸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주사를 진짜 많이 맞으시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지금 너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골은 절대 재생되지 않습니다. 꼭 말씀을 드리시고 이 주사를 최대한 안 맞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 보이시죠? 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체중 조절입니다. 일단은 사람 빼고 봐야 되고요. 무리한 운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산이 어르신들이 참 많이 다니시는데 이렇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하시면서 예, 관절에 엄청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미끄러지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까 무리한 자세 하지 않고 스마트폰 이 자세 이것도 진짜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인데요. 저강도 운동, 관절에 좋은 운동인데 라이더 정말 좋고요. 수영, 골프, 걷기 등 하신데 걷기를 하실 때도 그냥 편안한 신발이 아니라 조깅에 맞는, 그러니까 워킹에 맞는, 걷기에 맞는 그런 꼭 맞는 신발을 신으시고 걷는 것이 정말 편한 것이죠. 그러면 진짜 우리 같은 25센트 라이드는 너무나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내 몸무게에 어떻게 해요? 0.033. 그래서 이걸 7번에 나누어서 드시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솔루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이제 골든팩입니다. 저희 엄마가 지금 계속해서 드시고 계신 그래서 더 이상 병에 아프시긴 아프시지만 병의 진행을 천천히 늦춰주고 있는 관절염의 증생을 천천히 늦춰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이 바로 골든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인트 가드가 있거든요. 여기서 관절염, 항염, 프리케어 글라칸에 합성하고 천년 진통제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조인트 가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골든팩이 아침 저녁 이렇게 6알을 드시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게 미용실 계시는 분들도 이걸 참 많이 드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업 초창기 때 옆에 형제 파트너 이야기 들으셨는데 어떻게 하시다가 아메를 하셨어요 하니까 그분이 미용사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사니까 당연히 손 관절이 안 좋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안 먹어본 관절약이 없었대요. 근데 누가 이제 손님 중에 한 분이 글루코사민을 권해주셨는데 딱 그분은 용량법대로 하루에 6알씩을 꼭꼭꼭 드셨대요. 그래서 효과가 너무 좋아서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좋고 어떤 분들은 안 좋다 하더래요. 그래서 안 좋다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6알을 안 드셨던 분이신 거죠.
예. 그래서 요 용법을 꼭 지키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비자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비싼 거 말라고 먹노 하는데 한 달 딱 드시고 나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좀 아니 좀 힘드시다 하면은 6달 이상을 드시는 것도 제가 좀 권해도 저도 무릎이 하면은 6달 이상을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금방 또 좋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원래부터 그죠? 혈행 개선, 항염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염증이 우리 혈관을 타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 염증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오메가3 하고요. 더블엑스는 종합 영양이기 때문에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칼메띠, 뼈 건강, 신경 안정, 기초 신진대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프로틴은 이 콜라겐, 호르몬의 재료이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C하고 프로틴이 만났을 때 콜라겐이 많이 생기죠. 비타민 C는 살균을 효과가 있고 또 쫀쫀하게 해준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예방 차원에서 계속 드시는데 요 밑에 건 어떨 때 드시면 되냐면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돼. 당장 수술을 해야 될 만큼 너무너무 아픈데 잘 보면요. 관절이 너무 무리가 오셔서 아프신 분들은 이 생계와 관계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수술을 한다고 일을 하지 않고는 생계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계 때문에 수술을 미루시고 계속 아픈데 약 진통제 먹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진짜 저는 이걸 반드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못 하시죠? 그럼 이거라도 드시라고요. 예, 그래서 조인트 헬스하고 주스 이렇게 같이 권해드렸을 때 헬스만 드셔도 되는데 조인트 주스랑 같이 드시니까요 훨씬 더 효과를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조인트 헬스를 당연히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는데 아이고 막 됐다 먹는 거는 뭐 물은 됐고 막 알약만도 하시면은 일단 헬스 드릴 때 저는 조인트 주스를 한 5개를 같이 선물로 같이 요거는 같이 드셔보세요 했는데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건 암의 영양제는요. 먹을 때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근데 언제 하냐면 안 먹어보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드리면 그다음부터는 꼭 두 가지를 같이 주문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꼭 솔루션까지 하셔가지고 평생 젊음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